자, 구분자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한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문제은행으로 집어넣는 그 기능이 제일 큰 기능인데, 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제1회 전국 15개 시 도교육청 공동주간 영어 듣기 평가, 듣기 능력 평가 고3 됐네요. 이렇게 돼 있는 그 시험지가 있어요. 한글 문서로 돼 있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분자가 있어요. 구분자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1번, 2번,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보면 1번 문제구나. 이렇게 알아요. 2번, 이게 2번 문제구나 알아요. 이렇게 아는데 프로그램은 몰라요. 그죠? 모르겠죠? 어디가 1번이고 2번인지.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문이고, 예문이고, 또 정답은 몇 번이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만 프로그램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자를 넣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부터 읽어요. 처음부터. 이제 이걸 HTML화 시켜서 등록을 하면 프로그램이 읽어요. 처음부터 쭉 읽다가 여기 보면 구분자가 있잖아요. 문제 구분자. 그죠? 별표다. 그러면 별표가 딱 나오면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그건 아는 거죠. 프로그램이 읽어 드릴 때. 자, 그래서 별표 시작해서 별표로 별표 마지막에 별표 해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가 하나의 문제가 시작했고 끝났다. 이 안에 있는 게 문제다. 하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분자가 별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구분자를 넣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 문제고 예문이고 지문이고 보기고 정답은 몇 번이고 몇 점짜리고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그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글 문서를. 자, 똑같은 문제인데 구분자를 넣어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자 볼까요?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이거하고 이게 바꾼 거고 이게 원본이에요. 자, 1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원하는 선물 포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변경한 거예요. 문제 맨 처음에 별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맨 끝에 다시 별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구분자를 보면 문제 구분자에 보면 별표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마다 별표를 하나씩 찍어줘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표가 찍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별표 시작했고요. 별표 끝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 시작했죠? 여기서 끝났죠? 별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이제 그 등록하면 이 프로그램이 알아들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라는 거를.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 정보 구분자가 있어요. 대문자 I가 되어 있네요. 여기 있죠? 대문자 I 시작하고 대문자 I 끝나고 이 대문자 I와 I 사이에 있는 것들 이거죠?
이게 바로 문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각 문제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 I 보세요. I 그죠? 다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문제 정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정답은 몇 번인지 몇 점짜리 그 배점은 몇 점짜리인지 또 지문이 있으면 지문의 몇 번째 지문인지 그런 것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 문제 정보 구분자 I와 I 사이에 아시겠죠? 자, 구분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정보 구분자 I로 되어 있고요. 유형, 배점, 지문 구분자는 콜론 점 두 개 찍힌 거 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보 구분자 I죠? I에 I로 묶은 이 가운데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문제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콜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콜론. 그죠? 이 콜론이잖아요. 콜론. 자,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자, 객관식이면 K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K. 주관식이면 대문자 Z. 아시겠죠? 다시 객관식이면 대문자 K, 주관식이면 대문자 Z. Z가 아니라 G가 되겠네. G. 이거. 이거요. Z. 우린 Z라고 배웠는데 요즘엔 G라고 그러더라고. G. 아무튼 자, 객관식은 대문자 K, 주관식은 대문자 G가 된다 이거죠. 쓰고 그 다음에 콜론 찍고 다음에 정답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그러니까 별표로 묶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문제가 지금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K니까 대문자 K니까. 그리고 정답이 1번이란 얘기예요. 1번. 여기 보면 지금 예문이 몇 번 문제나 이게 번호가 안 써있으니까 이게 답답하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기네요. 자,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려고 하죠?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주관식, 객관식 쓰는 거고 다음에 정답. 자, 보면 정답이 1, 2, 3, 4로 되어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그죠? 정답을 골라. 복사해. 해서 붙이면 돼요. 이게 정답이 1, 2, 3, 4 되는 게 있고 또 소문자 A, B, C, D로 나가는 게 있고 또 가나다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1, 2, 3, 4로 되어 있으면 1, 2, 3, 4 이걸로 찍고 가나다라 되어 있으면 가나다라 거기에 있는 거를 써주면 돼요. 이게 지금 예문이 1, 2, 3, 4, 5로 나가기 때문에 정답을 1번이니까 1로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다음에 10 뭐냐면 세 번째 있는 거는 배점입니다. 배점. 이게 몇 점짜리인지. 10점짜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객관식이고 정답은 1번이고 10점짜리 문제고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다음에 20, 16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문이라는 거예요. 지문이 몇 개 있는지 지문이 몇 개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게 몇 개라는 거, 몇 개냐고 하는 거야. 지금 설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게 지금 듣기평가라서 이거는 여기 이제 그 듣기평가 음원이 하나예요.
벌써 1번에 들어갈 거예요. 1번에 해서 그 지문 개수 20개가 되겠죠. 20문제니까 이게 다 20문제니까 보시면 20번까지 있잖아요. 문제가 20번까지. 그죠? 20문제야. 20문제고 하나의 지문처럼 이 음원을 듣고 음원 하나를 듣고 다 푸는 거거든요. 20번까지. 그러니까 지문으로 봤어요. 해서 지문이 총 몇 개냐? 관련된 지문이 20개짜리 지문이다. 20개짜리 지문이고 이게 첫 번째 지문이다. 총 지문 개수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지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건 두 번째 지문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지문이고 11번째 지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객관식 정답 1번 10점짜리 20개짜리 지문 중에서 11번째 문제다 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 이게 지문이잖아요. 16, 17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 17번이 지금 하나의 지문으로 묶인 거로 보고 한번 제가 고쳐볼게요. 자, 별표 문제 구분자를 한번 해야죠. 문제 구분자 먼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1번이고 1번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문제다. 그죠? 자, 그리고 문제 정보 구분자 i죠? i로 이렇게 묶어요. i로 묶고 i 사이에다가 이제 쓰는 거죠. 객관식이죠? k 정답 k 다음에 콜론 그다음에 정답은 모르니까 제 3번이라고 정답이 3번이라고 가정하고 3번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다음에 이게 몇 점짜리인지 10점짜리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문을 써야 되는데 16, 17번 이거 하나로 지문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문 총 2개잖아요. 2개 2 다음에 콜론 네, 16번이니까 첫 번째죠. 1 이렇게 하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두 번째는 여기는 i로 다시 묶고 k죠. 객관식이니까 콜론 정답을 이거는 2번이라고 한번 할게요. 복사 붙여놔서 2번. 자, 이것도 10점짜리로 할게요. 하고 지문은 총 2개죠. 중에서 이거는 두 번째 지문이다라는 거죠. 2. 그래서 K3 12 1 돼 있고 여기는 K2 12 2 이렇게 돼 있어요. 2개짜리 지문인데 그 2개짜리 지문 중에서 얘가 첫 번째 지문이고 얘가 두 번째 지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문제 정보 구분자 이 안에 써 있는 내용을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 그 문제 정보 구분자 다음에 Q가 있어요. Q. 자, Q는 뭘까요? Q. 질문 구분자. 자, 질문이 뭐냐 이거죠.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Q로 묶는 거예요. Q.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고쳐볼게요. 번호는 필요 없어요. 번호는 필요가 없어. 이거를 Q 시작해서 Q로 묶었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질문. 자, 그럼 이것도
해줘야 되죠. 질문을 번호는 지우고, 번호는 필요 없으니까 번호 지워버리고, 번호는 지워버리고. 자, 보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구분해야 되나? 번호 필요 없고, Q로 붙고, 이거는 P로 묶어야 되겠네. 보기니까 P. 자, P가 뭐예요, 여러분? P는 보기 구분자입니다. 그래서 P로 묶으면 이게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기. 이만큼 보기다라는 거예요. P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만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건 보기가 되는 거예요. 보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문제죠? 같은 내용이죠?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그죠? 같은 문제니까, 같은 형식이니까. 이게 질문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질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P로 또 묶으면 되겠죠. 이것도 P로 묶고. 보기죠, 보기. P로 묶고. 묶었어. 자, 그 다음에 예문이 나오죠, 예문. 예문이 나오는데, 예문은 뭐로 묶어요? Y로 묶으면 됩니다. Y. 그죠? Y로 돼 있죠? 예문 구분자 Y. 자, Y로 어떻게 묶냐? 예문의 처음과 끝을 Y로 묶어요. 처음이고 끝 별표 바로 앞에 Y. Y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각 예문 사이사이에 Y를 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형 예문 같으면 Y가 5개가 아니라 6개가 들어가요. 사지선다형이면 5개가 들어가요. Y가. 아시겠죠? 예문의 처음과 끝에 Y로 묶어놓고 그 예문 사이마다 하나씩 Y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Y가 예문 개수보다 하나가 더 많아야 맞아요. 오지선다형 같으면 예문이 6개, 아니 Y가 6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Y로 묶어요. Y로 묶어. 이렇게 해서 Y로 묶고 각 사이에, 각 예문 사이에 Y를 다시 입력을 해준다. 이렇게. 그럼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 정보가 있고요. 질문이 있고, 보기도 있고, 예문이 있어요. 그럼 됐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 보면 다른 구분자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문 내용 구분자, 지문 타이틀 구분자, 문제 설명 구분자. 이건 아직 안 해봤죠. 자, 보시면, H를 한번 볼까요? H가 뭐죠? 문제 설명 구분자. 뭐냐면, 이거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그 시험 응시가 끝난 다음에 정답을 확인할 때, 그때 그 이 문제 아래에 써져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보고 정답을, 아니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참고서 같은 거 보면 그 문제 아래쪽에 뭐 문제 설명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설해 주는 그런 내용을 입력할 때 H라고 하면 됩니다. H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자가. 해서 어떻게 하냐면 별표 앞에다가 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H 대문자 H로 묶어서 그 사이에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 어떻고 해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H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 설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지문 타이틀이 있네. 지문 타이틀. 자, 지문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지문 타이틀 한번 써볼까요? 요거를 한번 지문 타이틀로 한번 해볼까요? 18, 19번이 돼 있는데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걸 지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별표로 무조건 별표입니다. 시작과 끝은 다 별표. 문제마다 이것도 별표. 별표. 이게 지금 자 보겠습니다. 18번, 19번 이게 지금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걸 지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JT 지문 타이틀이니까 T JT JT 지문 내용은 없어. 지문 내용이 있으면 지문 내용은 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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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내용을 지문 내용입니다. 지문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지문을 묶어주면 돼요. JN으로 이 문제니까 이거 Q로 묶으면 되겠죠? Q Q Q 이거 Q가 아니지. 이거는 Y지. 여기서 Q가 여기서 끝나죠? Q 이렇게 나도 헷갈리네. 다음에 예문 Y죠? Y 예문으로 하고 시작과 끝을 예문의 시작과 끝을 Y로 이렇게 해놓고 사이마다 Y를 써준다. 이렇게 구분자 넣는 것도 일이에요. 일.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간단하게 그냥 확 올려주면 좋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 문제 정보 구분자를 써야 되겠네. 문제 정보 구분자 I로 돼 있는 문제 정보 구분자. 그래서 객관식이죠. K. 정답은 몇 번으로? 3번. 여기 복사해서 3번. 3번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3번. 10점짜리. 다음에 지문은 2개죠. 2개에서 첫 번째 지문이다. 지문은 그 지문이 시작하는 그 문제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지문이 1번부터 3번까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지문 타이틀과 지문 내용은 첫 번째 문제에 입력돼요. 그 첫 번째 문제의 별표 안에 들어가서 위치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19번 이것도 해줘야 되죠? 정보 I로 해서 붙고 I 안에다가 객관식이고 이것도 3번이라고 하고 10점짜리고 2개짜리 지문에서 두 번째 지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JT 같은 건 지문 같은 거 1번에 썼으니까 안 써도 되고, 이건 Q죠. 질문 Q Q 그리고 Y를 예문이죠. 예문.
처음 y 예문 처음과 끝에 y 써주고 사이사이에 y y y y 이건 예문 번호는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는 게 아니라 지워야 돼요. 입력하면 예문 번호가 자동으로 먹여지기 때문에 굳이 번호를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 지문 JT는 지문 타이틀이고요. JN은 지문 내용입니다. 이 지문 타이틀과 지문 내용은 지문이 시작하는 첫 번째 문제 안에 위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 뭐냐 복사해서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면 되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문제 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JT하고 JN은 아휴 힘드네. 설명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어떻게 편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간단하게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지문이 없을 때를 그림 한번 해볼까요? 이걸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번호 필요 없어요. 번호는 따로 먹여지니까 이제 데이터화 되면 번호가 따로 먹여지니까 여기 있는 문제 번호를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별표 1번 끝, 2번 끝, 별표.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의 문제다라는 거를 구분을 해주고, 자, 문제 정보 i로 묶어요. i로 묶고 그 i 안에다가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객관식이면 대문자 k, 주관식이면 대문자 z, g, 그 다음에 몇 번이 정답인지 그냥 2번이 정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복사. 자, 다음에 몇 점짜리인지 배점 15점짜리다. 이거 콜론. 다음에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지문이 있으면 총 그 지문이 몇 개인지 써주면 되고, 그리고 몇 번째 지문인지도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지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 지문 순서도 없으니까 0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질문은 Q죠? Q. 자, 다음에 예문이죠? 예문. 시작을 Y, 끝을 Y. 여기 앞에다 하면 되겠네. Y. 자, 그리고 각 앞에가 아니라 각 그 예문 사이에 Y를 써주면 됩니다. Y. Y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올리면 내가 보여드릴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문제은행 관리 여기 있지. 자, 이거예요. 이 문제 입력한 문제가 이 구분자를 이렇게 줘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각각 입력이 됐죠. 20문제까지. 그죠? 이게 그 문제예요. 대화를 듣고 남자가 원하는 선물 포장을 고르시오. 자, 이거예요. 대화를 듣고 남자가 원하는 선물 포장을 고르시오. 아시겠죠? 보시면 지금 이거를 등록을 했어요. 이거를
이게 완벽하게 구분자 넣은 건데, 보시면 객관식이고 정답이 1번이고 10점짜리고 20개짜리 지문인데 첫 번째 문제다라는 거고요. 보면 객관식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그다음에 대화를 듣고 대화를 듣고 남자가 원하는 선물 포장을 고르시오. 맞죠? 이거죠? 정답이 4번 돼 있네. 제가 변경을 해서 변경하면 안 되는데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1번으로 해놨는데 4번으로 입력됐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변경해서 그래요. 이거를 원래대로 원래 입력하면 1번이었죠, 정답이. 1번. 자, 1번 정답 돼 있죠? 원래 이렇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이제 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1번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1번이 정답으로 들어가요. 제가 나중에 바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1번으로 돼 있는데 왜 정답이 4번으로 돼 있냐? 그렇게 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입력을 이렇게 했더니 1번 다 들어갔는데 제가 나중에 바꿨다라는 거예요. 10점짜리고 10점인가? 가로 안에 있는 게 10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가 보기 편하죠. 그래서 각각 이제 한 문제씩 개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예, 한 문제씩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그렇죠? 지금 깝깝하죠?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설명을 좀 쉽게 드려야 되는데 더 추가 설명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우선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다 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I로 묶었어. 이게 문제 정보야. 그래서 K는 객관식, Z, G는 주관식, 정답이고 배점이고 지문 개수고 몇 번째 지문인지 지문 순서고, 그리고 지문 내용 입력할 때는 그 지문이 시작하는 첫 번째 지문 그 별표 안에다가 써주면 된다 라는 거죠. 어디가 썼는데 그 지문이 시작하는 첫 번째 지문 안에다 써주면 된다. JT는 지문 타이틀이고 JN은 지문 내용을 묶으면 된다. 그리고 P 어디 갔어? P 아까 P 있었는데, 자 잠깐만요. P는 뭐죠? 보기죠, 보기. 자 보시면 P를 그림으로 묶었어요. P 이 그림이 보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기로 들어갔어요. 보면 어디 갔냐, 그림 나오는 게. 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림이. 그죠? 묶어주니까 그림으로 들어갔어요. 입력하게 되면. 자 그리고 보면 얘는 없잖아요. 지금 문제 번호만 나오고 예문의 내용이 없어.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백으로 아시겠죠? 이게 지금 예문이 있으면 이렇게 구문자 넣기가 쉬운데 이게 지금 예문이 없어. 번호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듣기 평가니까 이제 예문을 읽어준단 말이야. 그 뭐냐 듣기 평가 음원에서 예문을 읽어줘. 그래서 번호만 보여줘요. 예문 내용은 여기 안 써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문이 5개면 y가 6개 들어가는 게 맞죠. 사지선다형이면 y가 5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보면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오지선다형 5개 예문이다라는 거고요. 이 예문 사이사이를 붙이면 안 돼요. 띄워줘야 돼. 최소 한 칸씩 띄워줘야 돼.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최소 한 칸씩은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예문이 제대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많이 띄워도 되고 많이 띄워도 되는데 이왕이면 그냥 하나씩만 띄워줘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게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보여질 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19번 볼까요? 19번 이 M 몇 줄 그은 거 이건 P로 묶었겠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번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 19번 어디가 19번이야? 번호가 없으니까 이건가? 아, 참, 그리고 이거는 P로 묶은 거예요. P로 가로 열고 P 대문자 P 가로 열고 대문자 P 가로 닫고 이쪽에 끝에도 가로 열고 대문자 P 가로 닫고 해서 P로 묶으면 이렇게 보기로 들어갑니다. 이 그림도 P로 묶은 거죠. 이 그림도 그래서 보기로 들어간 거죠. 이 그림이.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꼭 그 형식에 맞게 문제가 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 형식이 여러 가지야.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돼. 맞게.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13번. 이렇게 된 문제야. 대화를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period of story, stay, 3 nights 이거 돼 있잖아요. 이거 y로 바꾸면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도 이렇게 예문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사이사이 다 y로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붙이기 이런 식으로 예문이 이렇게 된다. 이 설명을 왜 했지? 그 틀 때문에 그랬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다른 것도.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이건 역사 문제네요. 보니까 역사 문제인데 자, 별표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문제겠죠. 하나의 문제고 Z 그러니까 주관식이겠고 정답이 동상황 주관식이니까 동상황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이라고 써있네. 다음에 10점짜리고 지문은 없고 0번째니까 없는 거고 Q 질문이고 보기 이거를 보기를 잘못했네. P
아이고 이렇게 P P로 붙고 보기는 다음에 H가 뭐죠? 문제 설명이죠? H로 묶었어. 그래서 별표 끝났어. 여기까지 한 문제.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유형이 있나, 다른 문제 유형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그 P로 묶어진 거 있잖아요. P가 복인데 여러 번 쓰면 안 돼요. 한 번만 써야 돼. 근데 그 이걸 한스를 구입해 가신 분들 중에서 P를 여러 번 쓰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P가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시면 잘 보세요. P를, 그러니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잠깐만, P를 두 번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안 돼. 한 번만 써야 돼요. 이렇게 있고 그림이 또 있어. 이 그림 어디 갔어? 이 그림. 이게 복사를 해서, 야 너무 내려왔다. 붙이기 이렇게. 아이고.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P를 여기 하나 했잖아요. P, 여기 P 해서 이제 하나 보기 끝났어. 근데 P를 또 썼어. P, 이것도 P로 넣겠다.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P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거 지우고 해서 P 시작하고 P 끝나고 여기까지 지문으로, 아니 지문이 아니라 보기로. 그러면 두 개가 다 들어가요. P에. 근데 이거를 나눠서 P, 이건 글이고 이건 그림이고 그러니까 나누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P 이렇게 하면 안 되고, P는 하나로 시작하고 끝나고 그 안에 그림이든지 뭐 이미지든지 뭐 텍스트든지 글자든지 섞어서 넣어도 돼요.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도 한번 삼국시대 백제신라 가야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 입력해서 해놓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아직 문제은행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백제 신라 가야 이거죠? 이거예요. 입력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죠? 이 그림도 들어가 있죠? XP 이거 지원 안 된다고. 아이, 컴퓨터를, 운영 체제를 바꿔야 되나. 자꾸 떠, 저게. 아무튼, 이렇게 입력됐어요. 이거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거, 그죠? 이거를 구분자를 정리를 해서 올렸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경로도 좀 틀리고 이렇게 해서 좀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한 90% 정도 완벽하게 올라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돼요. 한번 올린 다음에 손을 좀 봐야 돼.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 최종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 겁나게 오래됐죠. 설명 시작한 지. 영어도 아니고 1시간 넘어가겠네.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어요. 설명을. 그래서 멈추고 다음 설명 동영상에서 또 다른 설명을 드리도록.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설명이.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깎아봐죠. 확실히 이해를 못했죠.
음, 우선 이렇게 하시고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시면 이제 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구분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된다. 자, 근데 또 그냥 넘어갈 뻔했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구분자로 쓰잖아. 우리가 별표가 문제 구분자고 뭐 I, 뭐 JT, 뭐 Q, I, H, 콜론, J, N, P 이런 것들이 문제 자체에 써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W라고 되어 있잖아요. W 보면 W, M, M, 그죠? W 이건 우리가 구분자를 넣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시험 자체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뭐 H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H는 뭐예요? 설명글 입력하는 거잖아요. 설명글 구분자잖아요. H는 문제 설명 구분자. 그럼 이게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H가 H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분자들도 이런 구분자들을 이미 문제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문제에 원래 있는 그런 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입력할 때 구분자가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럴 때는 이 구분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H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구분자도 H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주냐면 H를 바꾸든지 아니 문제 설명 구분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거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바꿔야 돼. 중복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W 다른 구분자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이게 H로 돼 있으면 그냥 두고 대신에 여기 있는 구분자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W G가 아니라 W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설명 구분자는 W가 되는 거예요. H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중복되는 원래 있는 그 문제에 구분자와 똑같은 문자가 원래 들어있으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에 있는 그 중복된 문자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가 아니면 이 구분자를 다른 걸로 바꿔서 쓰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이게 내가 문제를 쭉 보면서 그동안 많이 안 쓰는 것 중에서 고르긴 골랐는데 이 문자들을 그래도 혹시 또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문제 설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변경하면 그 변경한 게 적용되니까 중복되는 게 있으면 바꿔도 되고 이 구분자를 바꾸지 않을 거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글자를 바꾸어 두시든가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